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은 다 알아요.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기회의 시장이 된다는 걸.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이미 싸게 사놨고 파는 시점을 내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점에 팔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하이루. 안녕하세요. 네. 경자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지금 떨어진 건 네.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폭락이 계속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거에 흔들리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을 투자하는데 이게 갑자기 뭐 뚝 떨어지고 폭락되고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가치가 0이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용 시설이나 토지 이런 거는 가치가 0이 된 수렴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하면 상가는 또 그 상가 자체가 죽어버리면 예전에 테크노마트 같은 데가 엄청 활성화돼 있다가 지금 완전히 거의 진짜 똥 됐잖아요. 경매로 계속 나오고 아무도 입찰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상가들은 위험해요. 왜? 상가는 필수제가 아니니까. 결국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 필수제라는 것이 인구가 줄고 뭐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이 소멸될 수는 있어도 저는 수도권에 하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에 뭐 의미가 없어요. 팔 생각도 없고. 확실히 팔아야 손해가 실현되는 건데 그렇죠. 팔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광교에도 떨어진 동네가 많은데 이걸 다 누군가는 소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망했냐는 거죠. 제가 러셀님이랑 촬영한 영상에도 댓글들을 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저한테 이분 살아 계시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더 잘 살아요. 물론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매매가 8억 5천에 샀는데 지금 뭐 7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 1억 5천이 내 통장에서 나간 줄 아는 거지.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갈 건데 오르면은 더 좋겠지만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 상환하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떨어진 가격만큼 뭔가 납부하라고 오는 데가 없어요. 그걸 팔기 전에는 여전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진 것들은 다 상승장에 샀던 거예요. 다 공통점이 작년 초, 재작년 말 뭐 이런 때 샀던 것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남들이 살 때 샀거든요. 저도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분위기를 또 보다 보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살 수도 있고 하거든요. 아니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 지나고 봐야 그때가 맞아요. 상승장이었는지 하락장이었는지 알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하락장에 하는 게 맞고 보합기 했던 거는 다 지금 뭐 훨씬 더 싸게 산 상태거든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여전히 더 비싸고 빠지긴 했지만 하락장을 버티면 또 상승장이 오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 맞아. 기본적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돈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정적으로 버는 돈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돈을 빼면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내가 받는 대출 금액 그리고 금리라는 건 이제 변동이 되죠.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 내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내 가처분 소득이 뭐 1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금리가 4.5% 정도 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150만 원이면 75만 원 이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금리라는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최대치로 받아놓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매달. 그때부터는 진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영끌족 분들이 대출도 최대로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금리도 쌌을 때예요. 맞아. 근데 금리가 지금 거의 1.5배 이상은 다 됐거든요. 그때는 나가는 돈이 월급의 뭐 한 70% 수준이어도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이게 100%,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집값이 빠졌죠. 그러니까 열심히 대출 이자를 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자만 내는 거지 이거를 내가 갚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는 여전히 있는 거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이거예요. 내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내가 소득을 높이거나 부업을 한다던가 내 재능을 살려서 뭔가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돈을 아껴서 고정 지출을 카드 해지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던가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더블로 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물건을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 뭔가 월급쟁이 분들이 갑자기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큰 거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는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돈 모으는 거 이상으로 돈을 불리고 싶다 하면은 역시 경매장에 와서 전세가 수준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전세가 수준으로 사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집을 빌리는 값으로 내가 집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 또는 전세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도처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힘들고요. 빌라 오피스텔 쪽으로 해서 내 자본금을 늘리고 내 자산을 늘리다 보면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투자는 1,000만 원밖에 안 했지만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은 1, 2년 안에 오르거든요. 대부분. 투자 수익률이 가장 저는 주택 중에선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값 폭락이 네. 경매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네.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결국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좀 떨어지죠.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은 다 알아요.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기회의 시장이 된다는 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덜해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 가격을 좀 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가 좀 배제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이런 집값 폭락 뉴스를 보면 네. 경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정말 좋은 질문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요. 주택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필수제잖아요. 사람은 집이 다 있어야 되고, 집이 안 팔린다고 사람들이 밖에서 자지 않잖아요. 집을 빌려서라도 살 거고, 매수를 하든가 전세를 들어가든가 월세를 들어가든가, 모든 세대가 이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집이 안 팔리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뭐 이사를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계시는 거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집이 안 팔린다는 건 이사 가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가진 않는다는 거일 수 있죠.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건데, 전세가 지금 뭐 분위기가 요즘 안 된대요. 그럼 다 월세로 몰리는 거죠. 그럼 저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제 물건을 던져놔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된다는 거에 내놔요. 그리고 대신 가격을 높이죠. 사람들이 많다는 건 또 그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월세가 안 돼. 대출을 갚아야 돼. 무조건 전세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돼. 나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싸게 내놔야 돼. 왜냐면 다른 매물들이 많을 거니까. 내가 여유가 된다면 항상 희소한 데에 내 물건을 던져놔야 값어치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전세로 매물을 많이 내놨는데 이거를 다 월세로 좀 꾸려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샀다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이미 싸게 사놨고 파는 시점을 내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임차가 들어있어도 팔 수 있거든요. 실수요자들도 그냥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런 시점에 팔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죠. 맞아, 이게 참 간단한 건데 네.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서 살걸. 그래서 항상 과거를 보면 됩니다. 가장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뉴스가 뭐가 나왔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알거든요. 댓글이라든지. 오르면 거품이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다, 평생 못 사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